여러분 안녕하세요, 삐엔입니다. 오늘은 디즈니가 야심차게 내놓은 5월 개봉작 가오갤 3에 뒤이어 5월 24일 개봉을 준비 중인 제작 시작부터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어공주 실사판의 각종 정보들과 세계 최초 시사 후기에 대해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인 1989년 개봉작 인어공주는 사실 디즈니의 아버지 월트 디즈니가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의 덴마크 동화 인어공주의 일부를 착안해 1930년대부터 제작하고자 했지만 수많은 이유로 연기된 끝에 1966년 월트 디즈니가 사망하고도 20여 년이 지난 1980년대 후반에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디즈니 찐팬 양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당시엔 20여 년 동안 성공작을 내놓지 못했던 디즈니가 가까스로 성공시킨 거의 구세주나 다름없는 영화였습니다. 그렇게 인어공주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온킹, 포카혼타스, 뮬란까지 이어지는 디즈니의 전성기가 시작되었기에 여러모로 은혜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6년 5월 디즈니는 인어공주 실사판 제작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발표와 동시에 린제이 로한과 크리스 에반스가 각각 인어공주와 에릭 왕자 역에 관심을 표했고 아리아나 그란데, MJ로 유명한 젠데이아의 루머도 한참 돌았습니다. 하지만 캐스팅 확정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 것은 3년 후인 2019년 6월로 가장 먼저 바다마녀 울술라 역의 멜리사 메켓이었는데 저는 이분이 늘 코믹한 배역만 연기한 줄 알았는데 시사회 후기를 보면 이분에 대한 호평은 거의 모든 후기에 다 써있었기에 아마 제대로 된 연기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캐스팅되었을 때 있었던 작은 논란은 원래 울슐라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드래퀸인 디바인이라는 인물에서 착안되었는데 드래퀸이란 보통 남성이 과장된 모습으로 꾸며진 여성을 연기하는 개념으로 디바인이라는 분도 사실 해리스 밀스테드라는 남성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비판을 의식하고 있던 멜리사 메키시는 드래퀸이라는 개념을 참고하기보단 자신만의 울슐라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는데 시사회 평대로면 꽤 훌륭하게 소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한 달 뒤인 2019년 7월 전 세계를 뒤흔든 소식인 2000년생 할리 베일리의 인어공주 아리엘 캐스팅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소식과 동시에 바다 아래에서 사는데 어떻게 흑인일 수 있느냐는 과학적 비판부터 애니메이션 원작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의 원작인 안데르센의 인어공주와도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역사적 비판까지 있었는데 잠시 원작 소설을 살펴보면 그녀의 피부는 투명했고 입술은 장미처럼 우아했고 눈은 바다처럼 푸른색이었다 라고 쓰여있긴 합니다. 게다가 각종 소셜미디어에선 Not my Ariel, 직역하자면 나의 인어공주가 아니다 해시태그 잔치까지 열리는 등 상당히 공격적인 반응이 시작되었는데 참고로 인어공주는 할리 베일리의 첫 장편 영화 주연이긴 하지만 그녀는 언니인 클로이 베일리와 함께 듀엣으로 가수를 수년 전부터 활동해왔기에 나름 활동 7년차에 접어들었고 이런 그녀를 캐스팅한 것은 디즈니의 선택이었습니다. 캐리비안의 애적 낯선 주류, 메리 포핀스 리턴스 등으로 호평을 이끌어내며 이번 인어공주의 감독이 된 롭 마샬은 캐스팅에 대해 에리어를 찾기 위해 아주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고 종합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할리는 아주 귀한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도 갖고 있고요. 에리어라는 의미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이라고 밝혔고 쏟아지는 비난에도 디즈니는 조용히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예고편 공개 후 싫어요 200만 개가 박히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긴 했고 언론사 할리우드 리포터에선 이 사태에 흥미를 느꼈는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백인으로 등장했던 원작의 캐릭터가 다른 인종으로 리메이크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문조사했는데 전체 응답자 중 48%의 사람들이 찬성, 21%가 반대, 31%는 잘 모르겠다를 응답하며 사실상 인어공주는 영화를 넘어 현대사회에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인 논쟁거리의 중심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부정적 반응에 대해 할리 베일리는 저는 부정적인 것들은 보지 않으려 해요. 이 역할은 저 개인보다 위대한 것이고 아름다울 거예요. 인어공주의 일부가 되어서 기쁩니다 라는 다소 담담한 의견을 밝혔고 뒤이어 애니메이션에서 에리얼의 성우였던 조비 벤슨도 진짜 중요한 것은 캐릭터의 영혼이지 외모가 아닙니다 라는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영화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는 원작과는 얼마나 다를까요? 일단 이번 영화는 애니메이션과 기본 줄거리는 똑같습니다. His Royal Highness King Triton. 아틀란티카 왕국의 왕 트라이튼의 막내딸 에리얼은 Out of the sea, wish I could be part of that world. 인간 세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인어들에겐 금지된 행동이기 때문에 늘 멀리서만 지켜보게 되는데 그러던 중 폭풍을 만나 침몰된 배를 발견하고
여기서 존잘 왕자 에릭을 구해주며 Is he dead? Oh, I can't make out a heartbeat. He's breathing. 사랑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He's so beautiful. 결국 바다 위의 세상으로 향해 왕자와 함께하고 싶어진 에리얼. Daddy! 그녀의 의지는 Daddy, I love him!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Poor child. 또 바다마녀 울슐라와의 만남으로 이어지는데 I will make you a potion that will turn you into a human for 3 days. What I want from you is your voice. 이 거래는 에리얼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인간의 다리와 맞교환하는 것. 하지만 이 거래로 에리얼의 목숨, Your Majesty. 그리고 아버지의 왕좌까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까지가 기본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5월 8일 드디어 미국에서 프리미어 행사가 진행된 인어공주의 기자평론가들로 구성된 최초 관람 후기는 배우들에 대한 극찬, 영화 전반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원작 애니메이션을 뛰어넘지는 못했다는 의견으로 축을 이뤘는데, 재미있는 점은 배우들에 대한 극찬은 거의 모든 후기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전반에 아쉬움을 표했던 기자 사이먼 톰슨은 사랑스럽긴 하지만 균형 잡힌 영화는 아니었다.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에서 느꼈던 마법 같은 순간을 재현하진 못했고, 그럼에도 롭 마샬 감독의 창의적인 면을 꽤 볼 수 있었다. 할리 베일리와 멜리사 메카시의 연기는 굉장하다 고 했고, 리뷰 내용의 90%가 비판으로 가득했던 기자 저메일 루시언은 이번 인어공주는 여러분이 생각한 그대로이다. 기대했다면 좋아할 것이고 의심스러웠고 걱정스러웠다면 영화를 본 후에도 그럴 것이다. 나는 영화가 이상하고 뒤죽박죽이라고 느꼈다. 베일리 연기는 훌륭했고 메카시의 연기는 영화를 지배하는 수준이었으며 음악은 괜춘. 하지만 종합적으로 불필요한 영화라고 생각한다 고 했고, 마찬가지로 영화 자체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기자 커스틴 아쿠나는 인어공주는 할리 베일리와 멜리사 메카시의 엄청난 연기로 가득하다. 하지만 영화는 원작 애니메이션을 복사한 수준의 리메이크이고 원작만 하지도 못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칭찬이 90%였던 평가도 있었는데, 기자 길리안 블룸은 이제껏 나온 디즈니 실사화 작품 중 제일 좋았고 할리 베일리는 에리얼 그 자체였다. 특히 사운드 효과 팀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딱 한 곡 정도는 오토튠이 너무 들어가 있었던 것 같다 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는 혹평, 그리고 1개의 호평 가득한 리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어쨌든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뮤지컬 영화인 만큼 배우들이 노래도 직접 했음에도 이에 대해선 칭찬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어공주의 핵심 노래인 언더 더 시를 비롯한 영화 전체 음악은 Under the sea, under the sea. Under the sea. Under the sea. 1989년 인어공주소 노래 전체를 작곡한 후 아카데미 음악상과 주제가상을 모두 수여받은 레전드 작곡가 앨런 맥켄이 그대로 참여하며 영화 전체에서 최고의 장면으로 꼽을 정도라는 후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로 기자평론가들의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평은 연기, 음악, 노래가 모두 좋지만 영화가 원작을 뛰어넘지는 못했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은 아무래도 예고편 공개 후 지적을 받았던 플라운더와 세바스찬, 그리고 전반적인 생물들의 실사화에 대한 의견이었는데, 실사화를 하는 건 좋은데 솔직히 이 정도로 찐 실사화를 할 줄은 몰랐다는 의견에 저도 꽤나 공감하고 있긴 합니다. 특히 세바스찬은 이제까지 가재인 줄 알았는데 원래부터 설정이 개였고, 그래서 개처럼 표현된 게 맞긴 하지만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후기에서는 의외로 이들의 실사화 자체에 대해선 콕 집어 이야기한 것은 없었지만 단 한 명, 기자 조 브라이언트가 CG가 완벽하진 않다. 하지만 예고편에서 본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평을 했기에 너무 진짜처럼 실사화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너무 실제에 가까운 실사화는 2019년 개봉작 라이온 킹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이었기에 당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극한의 실사화 외 영화의 달라진 점이라면 주인공 에리얼과 왕자 에릭의 개별적인 사연인데, 에리얼의 경우 애니메이션에선 왕자와 사랑에 빠져서 다리를 얻고 지상으로 간 이야기였던 반면, 영화에선 조금 더 현대적인 해석을 더해 왕자와의 사랑뿐 아니라 주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을 에리얼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임을 주연인 할리 베일리가 밝혔습니다. 또한 에릭 왕자의 경우에도 애니메이션에선 전형적인 디즈니 스타일의 왕자였지만, 이번엔 어머니인 왕비의 존재를 더함과 동시에 왕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려 한다는 설정이 추가되었음을 감독님이 공개했습니다. 휘청이던 80년대 디즈니를 애니메이션하면 디즈니라는 명성으로 올려놓을 수 있었던 작품인 인어공주.
과연 2023년의 디즈니는 현대사회의 가장 첨예한 갈등 주제 인어공주라는 작품으로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지, 혹은 박살난 예고편 싫어요처럼 영화도 아쉬운 결과를 보여줄지는 앞으로 몇 주 뒤 극장에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만족스럽거나 불만족스러웠다면 왜 그런지 다양한 이유 댓글에 밝혀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Part of